어두운 화면 위로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중국 금융계의 황제 라이 샤오민. 그는 돈만이 아니라 여자와 권력까지 동시에 가졌다. 이 말은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를 둘러싼 수많은 루머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100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 비밀 금고에 금괴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고급 아파트 수십 채를 비밀의 연인들에게 선물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소문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소문 중 상당수가 실제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중앙기율위원회가 그의 계좌와 자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뇌물 의혹이었지만 곧 검찰이 발표한 숫자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7억 9천만 위안, 한화로 약 3조 원. 역대 중국 고위 관리 사건 중 가장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검찰은 현금 다발이 담긴 가방, 해외 계좌 기록, 그리고 고급 아파트 등기부를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된 순간 황금빛 금괴가 차곡차곡 쌓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재판정에서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선물입니까? 억 단위 뇌물이 당신에게는 관습입니까? 이에 변호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찰이 말하는 뇌물 상당수는 합법적인 투자였으며 선물은 중국 사회에서 오랜 전통입니다. 피고를 단순한 탐욕가로 몰아가는 건 과장입니다. 그들의 공방은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자극한 건 또 다른 폭탄 같은 혐의였습니다. 라이 샤오민에게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아내가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또 다른 여인이 있었고 심지어 자녀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는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 젊은 세대의 롤모델로 불리던 인물은 단숨에 권력과 쾌락에 취한 탐욕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 1월 5일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라이 샤오민, 사형. 모든 불법 자산은 몰수. 고급 아파트와 금괴, 예술품들은 전부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단 24일 뒤 2021년 1월 29일 형은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뉴스 속 자막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라이 샤오민 사형 집행.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건 정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냉소했습니다. 부패한 관리가 한둘인가? 그는 그저 체제가 필요로 했던 희생양일 뿐이다. 이제 라이 샤오민 사건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금융계의 황제가 되었을까요? 그의 권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이 샤오민은 산둥성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머리와 끈기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금융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빠른 두뇌 회전으로 승승장구하며 40대 초반에 중국 최대 국유 자산관리회사인 화롱자산관리의 총재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화롱자산관리는 부실 채권을 처리하고 국유 기업의 구조 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라이 샤오민은 이 회사를 장악하면서 마음대로 돈을 주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되팔거나 국유 기업의 자산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 회사를 완전히 사유화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돈을 넘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금융계는 물론 정계에도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시진핑 주석은 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라이 샤오미는 그 첫 번째 타깃이 되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모든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라이 샤오민의 최후, 이것은 정의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권력에 의해 선택된 처형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합니다.